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요즘 저희 기상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대입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기상대에서 정시 상담을 받고 한양대 중어중문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글을 또 올려줬어요. 혹시 보셨어요, 선생님? 네, 저도 이제 봤습니다. 가끔씩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길들을 좀 검색해 보곤 하는데요. 네. 저희 이제 상담받고 대학 가자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는 내용, 또 특히 미리 제출한 질문에 맞는 꼼꼼한 선생님의 답변과 또 진행자분들의 보충 설명까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최고의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기상대만의 디테일한 상담에 저 역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저도 이 학생 기억이 나는 게 검정고시생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막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상담했던 그 기억이 네. 있는데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기상대 상담을 통해서 비상하길 바라고요. 앞으로 또 차별화된 상담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최준기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사실 어렵게 충남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 사연 보면 어떠세요?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할 때 2시간 넘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네. 이렇게 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책임감이 더 막중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분석하고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 아주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선생님도 힘이 나시는데 이제 우리 예비 고3 학생들도 좀 이 선배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자, 김영수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예비 수험생들, 고3들에게 필요한 조언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은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또 강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 하시죠. 요즘 고1, 2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작합니다. 자, 일기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보건복지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2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17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영어, 공무원, 적극적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행정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한양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 행정공무원을 꿈꾸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꿈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보건복지 공무원? 네. 네네. 자, 우리 학생 이렇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학년 때는 그냥 평범한 교사를 꿈꿨는데 네. 2학년 때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서 소외 계층들의 좀 실질적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런 복지 문제를 좀 정책 같은 면에서 집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저는 보건복지 행정공무원을 희망합니다.
정말 어머 이렇게 훌륭할 수가 네. 정말 학생부 대단합니다. 종합전형에서 딱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로를 잡아가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그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네. 또 이런 정확하고 좀 훌륭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게 네네.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최준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의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방금 전에 우리 학생 그 얘기를 들어봤죠. 아주 똑똑하고 네. 똑부러지는 그런 예. 대답을 지금 해줬거든요.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우리 학생이 상당히 학교 생활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속에서 자기의 꿈을 찾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성도 뛰어난 학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과목 중에서 영어 실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정시와 수시 그 경쟁력을 짚어봐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하고 정시의 비중을 70대 30으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예. 자, 추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이제 70대 30으로 수시에 훨씬 더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을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글쎄 그 수시하고 정시를 비교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이제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일 텐데 우리 학생이 2학년 2학기까지 그 내신 성적이 1.25 등급이 이제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평균이 지난해 이제 11월 달 전국연합이거든요. 2.17 등급이니까요.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상당히 이제 우수하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또 근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비교과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요. 진로에 맞춰서 아주 상당히 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수시에 어떤 비중을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성적은 약간 좀 하락세에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9월 달보다는 11월 달에 성적이 좀 내려갔는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까지도 도전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유리한 전형을 먼저 꼽자면은 아무래도 그 학생부 교과가 1.2대가 되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무래도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유리한 전형이 아닐까. 또 확률상으로도 높은 전형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못지않게 비교과 기록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를 수시에서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물론 이제 최저가 없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은 최저는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충족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현재의 어떤 패턴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열심히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도전한다면 아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살펴봐야 될 텐데 선생님께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안타까워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인데요. 국어는 1등급, 그 다음에 수학 나형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는 1등급이고요. 탐구에서 생활과 윤리가 1등급이고요. 세계지리가 5등급으로 이제 학계 평균이 2.17 등급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하고 11월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제 한 등급이 상승했지만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2등급이나 이렇게 떨어졌고요.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요. 생활과 윤리는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매우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 탐구 한 과목이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세계사가 4등급이었는데 11월 달에는 세계지리로 선택했는데 이제 5등급이 나와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의 하락세,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락세가 좀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수시에 강점이 많아서 수시부터 도전을 하겠지만 또 정시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앞으로 이제 정시 경쟁력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모의고사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세워주시죠. 네, 그렇죠. 그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그 정시 지원을 할 경우에 이제 현재 11월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와 있는가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11월 달 학력 평가 점수가요. 표준 점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800점 만점에 495점이 나왔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나군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524점 정도는 돼야 이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29점 정도가 부족하고요. 고려대 나군의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529점 정도 이제 필요한데 여기는 34점 정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역시 이제 같은 고려대 나군의 보건정책관리학부 같은 경우는 521점 정도 필요한데 여기는 26점이 부족하고요. 성균관대 가군은 사회과학 계열인데요. 521점 정도로 본다면 26점이 부족하고요. 한양대 가군의 행정학과 524점 정도 돼야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는데 여기도 역시 29점 정도가 부족하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 학생 정시로 지원한다라면 전체적으로 다 점수가 이제 20점 넘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서 아마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전략이 될 텐데요.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을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한 문항 틀렸어요. 문법에서 한 문제 틀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추론 부분에서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0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이제 문제 해결 쪽에서도 이제 점수가 낮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수학에서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을 적용하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는 있지만은 조금 더 심화된 쪽에서 이렇게 다루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론 부분하고 문제 해결 같은 어떤 심화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적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이 내신에서는 영어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1등급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독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해 파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완한다라면은 충분히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독해 파트를 하루에 2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지문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제 어떤 감각을 익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우리 학생이 이제 탐구 과목인데요. 탐구 과목 생활과 윤리는 상당히 지금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사냐 세계지리냐 이것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적은 비교적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학생 질문 좀 하나 할게요. 탐구 과목 한 과목 생활과 윤리 외에 정해졌나요, 지금쯤은? 네, 지금은 정했어요. 아, 어떤 과목으로 정했나요? 한국지리요. 아, 한국지리요? 그러니까 9월 달엔 세계사 받고 11월 달에는 세계지리였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지리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네요. 자, 한국지리는 그럼 준비는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인강 들으면서 개념 학습하고 있고요. 또 네.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지리로 선택했어요. 아, 그랬네요. 자, 이제 그 우리 학생 중국어도 배우고 있죠? 중국어는 1학년 때만 배웠는데요. 네, 그랬죠. 이제 학생부 이제 배운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학생 수능 시험 치를 때 제2외국어 도전할 건가요? 아니요. 그래. 아니라고 아주 똑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는 제 판단에서는요,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사탐 과목이 한 과목이 성적이 이제 부족했을 경우에 한문이나 제2외국어로 이렇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교가 이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중국어 성적이 이제 내신 성적으로 봐도 2등급에서 3등급 이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좀 보험의 어떤 성격을 통해서라도 제2외국어 준비는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학생 생각은 어때요? 전 제2외국어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봐서 이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여나 이제 탐구 과목 한 과목이 지금과 같은 성적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성적이 혹시 안 나올 경우로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아마 이제 곰곰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저희가 정시 상담하면서 이제 이 제2외국어를 통해서 크나큰 이제 이득을 본 친구들을 많이 네, 봤기 네. 때문에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네. 학생은 지금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교과 성적부터 볼까요? 네, 내신 성적을 볼 텐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은 점수가 좋은 과목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겠어요. 영어는 1등급이고요. 국어가 1.25등급, 사회 1.25등급, 수학이 좀 떨어지네요. 1.5등급으로 평균 1.25등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학기별 추이를 살펴볼 텐데요. 내신 성적 추이입니다. 1학년 1학기지요. 그 1등급에서 출발했어요. 국어가. 그 다음에 이제 쭉 1등급을 유지하다가 2등급으로 약간 이제 하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이제 2학년 2학기에 1등급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뭐 거의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인데 내신 성적 관리를 매우 잘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비교과 경쟁력도 제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신 성적이 1학년 때도 평균이 1.25고 2학년 때도 1.25니까 아주 고른 그런 어떤 기복이 없이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수학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아마 이런 부분은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가 또 남아 있으니까 3학년 1학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한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그리고 있는 그림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하는 그런 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모의고사 성적보다 이제 교과 성적이 좋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준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있습니다. 맑음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상 맑음에 가까운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자율 활동은 이제 구름 쪽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그 항목별로 좀 맑음과 구름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비교과 준비 상태를 점검해 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더 해주시죠. 네, 그 우선 이제 맑음이라고 표현된 부분 가운데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요, 1학년 때 7건, 그 다음에 2학년 때 12건인데요. 아마도 그 수상 자료가 다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2학년 지금 현재도 아마 이제 기록 중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등상 3회인데 아마 2학년 2학기도 우등상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포럼 대회라든지 탐구 주제 연구 및 발표 대회, 사회 현상 탐구 대회 등 이 학업 능력하고 연관된 쪽에 상당히 그 많은 그 상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본인의 어떤 진로에 대한 개척 능력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사토론 동아리에서 다양한 주제로 본인의 어떤 리더십도 발휘했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돋보였고요. 봉사 활동은 1학년 때 43시간, 2학년 때 39시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2학년 때 시간은 조금 더 들어가겠죠. 사회복지관에서요. 매달 일정한 시간에 그것도 많은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오는 학생은 보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봉사의 어떤 진정성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인데요. 전공 관련 진로 설계라든지 특강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이 돼 있고 또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이렇게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 활동은 우리 학생은 상당히 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22권, 2학년 때 28권. 제가 읽는데 그 권수를 세는데 그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책을 읽은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도서가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이 책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진로에 대한 어떤 집념, 열정 이런 것들을 또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을 좀 제가 아쉽게 본 부분은요, 전공 접학성에 맞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한 건 참 좋거든요. 근데 그 활동을 이렇게 소개만 하는 수준이지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것을 느꼈다든지 이런 것
것들은 조금 이제 정리가 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2학년 기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협의해가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과 기록인데 사실은 이게 비교과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기록이 잘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한 기록은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 세계지리 과목을 보면은요, 나의 꿈 찾기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학생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가요? 팀끼리 조를 이루어서 본인의 진로에 맞게 같이 조 활동으로 막 인터뷰도 해보고 독서 활동하고 토의하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계획하고 수립해서 발표했거든요. 그 주제가 기억이 나나요? 네, 그때가 제 진로에 맞는 그 보건복지 행정공무원이었거든요. 그 세계지리 선생님께서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보건복지 공무원이라는 주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서까지 쓰고 발표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저는 그 세계지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학생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써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 참 비교과 기록도 잘 돼 있고요. 문제는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이고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이 부분 우리 학생 잘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그 희망하는 주목할 만한 대학은 1지망에는 이제 고려대 행정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2지망은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 3지망은 한양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이 1지망인 고려대 행정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예.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자,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부터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고려대에 대한 준비 사항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교과 준비도는 별점을 3개를 줬죠. 별점, 사실은 그 별점 5개를 줘도 아깝지 않은 학생이에요. 근데 별점 5개를 주면 조금 이제 동기부여가 덜 될까봐 일부러 제가 별점 3개를 줬거든요. 비교과 준비도도 이제 별점 3개. 그 다음에 수능 준비도라는 건 이제 결국 이제 최저학력 기준인데 최저학력 기준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준비 사항은 별점을 3개를 줬긴 하지만은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네.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고려대 행정학과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13명을 모집하고요. 전형 방법을 보면은 1단계는 서류 100입니다. 그중에 이제 학생부 교과가 중요하죠. 90%. 그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게 이제 10%가 되겠네요.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 30이 이제 합해지는 거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 2개 영역 등급 합이 이제 4가 될 테고요. 탐구는 자유 선택인데 2과목 평균 등급을 활용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 기준이에요. 그래서 3등급 이내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이건 충분할 것 같고요. 1단계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인데 우리 학생이 인문계 2명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관건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2단계 면접일 텐데요.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심층 평가를 합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의 인재상이 과연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성실성, 리더십, 공선, 사후 정신, 그다음에 전공적 합성, 창의성 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우리 학생도 이제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2년간 경쟁률을 보면요. 지난해 경쟁률이 5.79대 1이었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내신 성적으로 볼 때는 1.22에서 1.32 등급 정도로 보는데요. 우리 학생은 1.25 등급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2개 합이 이제 4가 될 텐데 우리 학생은 2개 합이 3입니다. 자, 합격 포인트가 될 텐데요. 학교장 추천 인문계 2명 자격 조건 안심하지 말고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우리 학생 최선 다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항목을 지금쯤은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적정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금 살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우리 학생이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학생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다른 쪽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추천 대학을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네, 추천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우리 학생이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서류하고 면접을 가지고 하는데 서류가 통과된다면 우리 학생 면접 능력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행정학과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 지금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4명인데요.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수능 최저 2개 합 4니까 이제 충분하죠.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 전형 서류 100%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유아여대 사회과학 대학인데요. 고교 추천 전형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문이과 구별 없이 학교별로 6명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땠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꼭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